두 번째 유형으로 얘기하고 싶은 아이의 유형은, 수학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해요 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해력이 너무 좋아서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수학이 재미없다는 표현을 붙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학이 재미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학이 지루하지 않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수학에 재미를 붙였다는 건, 이 친구가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구나라고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지루한 거를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냐면, 어,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이렇게 풀어봐. 자, 이렇게 푸는 거야. 두 자리 두 자리 곱하기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곱하기를 하면 풀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떠냐면, 이런 친구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왜는 안 알려주고,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대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그거를 잘 해냅니다. 하지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다시 못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얘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비슷한 문제를 또 주세요. 그리고, 근데 또 하면 다시 해요. 그런데 다음에 하면 또 못해. 그러면 다시 또 똑같은 문제를 무한 반복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들이 너무 지루함을 느끼죠. 너무 하기 싫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아니야. 그럼 내게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는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루하면 절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함을 느끼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방법을 써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 3, 40대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럼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야, 이거 뭐가 어렵다고 그냥 또 해봐. 다시 해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아이는 계속 지루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친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하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주는 숙제들 무한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집들을 아이들은 하면서 더 지루해지고 더 못하게 되고 더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까지 하게 되겠죠. 제가 만난 5학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어렸을 때 만났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똘똘하고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수학을 못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만났어요. 4학년 때 만났는데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리 두 자리 곱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걸 못하지? 난 너가 이렇게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어.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쳤는데, 자기 지금 진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어 죽겠어요. 라는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시켜봤더니, 자, 위에 그 1의 자리 1의 자리끼리 곱하고 1의 자리 10의 자리 곱하더니 갑자기 1의 자리 아래 두 번째 수에 있는 1의 자리에 있는 수를 옆에 있는 친구랑 곱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친구는 그냥 4번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리를 하나도 모르고 지금 그냥 곱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야, 참신하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네모를 그려서 그림으로 아이에게 곱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 이러더니, 아니, 1에서 4번 곱했던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1에서 4번을 곱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를 곱할지 이제 알겠지? 라고 얘기했더니,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고, 그 친구는 그 이후에요, 한 번도 쓰지 않고 곱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이미 머리로도 다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가 없었던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그 왜가 있었어야 되는 친구였던 거죠. 그 후에 아이가 수학 뭐 재밌네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와 제가 그 다음부터 했던 거는 똑같은 문제집 여태까지 알고 봤더니 정말 그 너무 쉬운 문제들이랑 무한 반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야, 네 머리로는 요 정도는 풀 수 있어 하고 제가 좀 어려운 문제집을 가져가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를 하나를 풀어도 하나만 풀려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몇 번 받다 보니 아니
뭐 그냥 해볼만 해요.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나눗셈이라는 거는 뭔가 작아져야 돼요. 값이 작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하고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했더니 값이 2배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띡 던졌더니 아이가 말도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와, 선생님,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이러면서 혼자 되게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랬을 거야. 지금 너처럼 어때? 지금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 지금 너무 새로운 걸 안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자기가 깨달았을 때, 자기가 이해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가만 놔둬도 수학은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수학이 지루하다,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러면 어머님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왜 지루해 할지, 왜 재미없다는 말을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한 번쯤 아이와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해 보시면 아이가 지루해하는 이유, 그래서 하기 싫은 이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조금씩 바꿔만 주셔도 아마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잘할 수 있는 수학을 정말 더 관심 있게 재미있게 수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가 될 거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세요. 왜 못해? 왜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해? 이런 말 하시기 전에 왜 지루할까? 왜 재미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